오늘부터 육바사나 수행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부담감 없이 천천히 함께 하시면 나중에 좀 자유로워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를 할 내용은 행복과 불행의 저장고를 한번 들여다볼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행복하십니까? 그리고 자유로우십니까? 스스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마음이 자유로운지 아니면 행복한지. 그래서 과연 그 행복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그리고 그 불행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스스로 찾기가 어쩌다가는 되겠지만은 계속 그걸 들여다보기는 쉽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은 자기의 내면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자, 행복과 불행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불행하고 괴롭다. 그러면 그 사유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자, 과거에 만든 마음의 상처로 혹시 괴롭지 않습니까? 또 혹은 생활 속의 근심과 걱정으로 지금 힘들지 않습니까? 이걸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이제 단순하게 없다가 아니고 자식에 대한 걱정, 그리고 뭐 다양하게 또 부부관계, 그리고 또 여자 같으면은 여성분 아내 같으면은 시댁과의 관계, 그리고 이제 뭐 친정과의 관계, 이런 거가 굉장히 많을 거고요. 학생이라면 학생다운 걱정, 그리고 직장인이라면 직장인다운 걱정, 자기가 살면서 가져 있는 나이 수만큼의 걱정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65이다. 그럼 65개만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끊임없이 지금 만든 수, 그리고 지나간 수, 앞으로 올 거 생각하면 헤아릴 수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자주 발생하는 무기력, 근심이나 걱정이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무기력해지고 자기 스스로가 능력이 없어 보이는, 그래서 한심해하는 그런 건 없습니까? 자, 어려움이 닥칠 때 좌절을 합니다. 저도 요 위에 있는 거 마음의 상처라든지 근심과 걱정, 그리고 무기력, 좌절 다 겪어봤습니다. 그리고 하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내한테 이로운 거는 별로 없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현실이니까요. 자, 그리고 원활하지 못한 대인관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막 보기만 해도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안 봐도 그리운 사람이 있습니까? 막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할 때 집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막 그냥 가족끼리도 원수 같은 사람이 있고 그런 관계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자타에 대한 불신과 불만. 타인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괜찮은데 자신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안 된다. 이건 아닙니다. 자신을 믿지 못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지 못하는 걸로 인해서 불만이 팽배해지죠. 자, 그리고 자신을 믿지 못하는데 남을 믿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의심이 지금 만연해 있습니다. 세상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혹시 의심이 없습니까? 누가 돈 빌려달라고 합니다. 과연 이 사람이 줄까 안 줄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너보고 참 이뻐 이랍니다. 진짜냐 물어봅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믿지 못한다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우리말 요새 그렇습니다. 진짜, 참말, 정말, 리얼리 막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확인을 하고 또 이제 그 확인을 한 결과 좀 마음에 담아두기도 하고 그게 또 깨어졌을 때 불신의 크기는 굉장히 커지고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막연하게 발생하는 불안. 그냥 사회가 그렇게 끌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스스로가 그 불안 속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다 하는 것은 앞으로 잘 될까 하는 미래에 대한 근심도 되겠지만은 또 이제 뭔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걱정이 있고 편하지 못하니까 그게 불안이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게 쫙 모여서 불안함을 만들어내는 거겠죠.
자, 그다음에 여건에 따라 폭발하는 분노. 화 안 내는 사람이 별로 있을까요? 화가 나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막 그냥 고등학생이 담배만 피워도 화가 나고요. 그리고 누가 걸어갈 때 똑바로 안 걸어가고 삐딱하게 걸어나가도 그게 배기 싫어가지고 야단을 치고요. 그리고 뭐 사소한 그 작은 일에서부터 크기까지 분노가 속에 얼마나 쌓여 있을지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아내 같으면은 돈이 없어서 불만, 그러다 보니까 분노가 쌓이고, 참 정말 이런 분노는 끝없이 발생하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삶에 널려 있는 탐욕과 과욕. 난 욕심이 없어 그럽니다. 제가 이제 쭉 강의를 다니다가요, 뭘 하나 가르쳐 드립니다. 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럽니다.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는 참 그게 본론으로 가지고 이야기가 쏙 먹히지를 않습니다. 그럴 때는 주위에 있는 이야기를 끌어서 이제 그 사람한테 담아두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진도 나갑시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참 좀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그분한테 물어봅니다. 자기는 욕심을 다 버렸다고. 그래서 그 욕심이 뭡니까? 이래 물어보면은요, 막 여러 가지죠. 이러는데 방금 자기가 부린 것은 욕심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 욕심은 돈만이 욕심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욕심, 그리고 뭔가 지식, 뭔가를 알고자 하는데 그거에 대한 욕심, 방금은 지식에 대한 욕심을 부린 거죠. 그리고 이제 터지어 넘치도록 부리는 과욕. 예, 과욕은 그냥 우리가 욕심보다 더 강한 게 과욕이죠. 차고 넘치는 게 과욕이죠. 도저히 담아놓을 수 없을 정도로 큰 바구니에 재물을 담아놓고도 그걸 더 채우지 못해서 걱정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요, 그 욕심, 과욕 때문에 항상 비어있는 바구니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속에 있는 게 어떤 건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자, 상황에 따라 나타나는 두려움. 두려움은 이제 그냥 우리 인간 사회를 떠날 수 없는 것 같아요. 옆에 나라 지진이 생겼다 그러면 우리나라 한번 땅 밟아봅니다. 혹시 여기도 생기지 않을까? 두렵죠. 그리고 다른 어디에서 비가 엄청 와서 다 떠내려가고 뭐 많이 죽었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편안하십니까? 옆에 나라 쓰나미가 밀려와가지고 완전히 초토화가 되었는데 여러분들은 편안했습니까? 두려움이 항상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여건은 내가 살아있는 한 계속 만들어지고 그건 또 발생하는 것이죠. 자, 사라지지 않는 스트레스.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스트레스는 이제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거지만은 한시도 떠나지 않고 우리 곁에 그냥 주저앉아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없습니까? 위에 나타난 이 모든 것이 해결이 되지 않는 모든 겁니다. 이런 게 내 속에 쌓여 있을 때 스트레스로 만들어집니다. 이 스트레스가 여러분들의 업을 만들고 그다음 그게 쌓이며 업장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나의 어깨에, 나의 머리에, 나의 가슴에 돌덩이처럼 나를 누르고 있는 하나의 정신적 노폐물의 에너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수시로 발생하는 질병. 여러분 감기 알아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1년에 감기를 4번 앓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요즘은 한 번도 안 합니다. 그리고 잘 아팠습니다. 그리고 욕심이 여기 있는 거 제가 거의 다 겪어본 거기 때문에 욕심도 많고 그 과욕 때문에 위장병이 생겨서 오히려 먹지를 못해서 속이 텅텅 비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하지 못하고요. 건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짜증이 나니까 성질이 그야말로 나빠지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은 어디서 나오냐?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겁니다. 자, 미래에 대한 막연함. 과연 나는 건강할까? 돈이 계속 내 생활에 필요한 돈이 유지가 될까?
그리고 나는 앞으로 잘 나갈 수 있을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나 자기가 맡은 거에서 최고가 되고자 욕심이나 욕망을 굉장히 많이 부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자신의 미래에 펼쳐질 거에 대해서 굉장한 걱정과 불안함, 이런 막연함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진 않습니까?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와, 굉장합니다. 견디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행복 즐거우십니까? 그 사유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매사 하는 일이 잘 된다. 정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불행, 괴로움, 오른쪽에 있는 걸 가득 갖고 있으면서 하나 잘 되면 모든 걸 날려보냅니다. 근데 그 하나가 안 되면은 어떻습니까? 이걸 또 오른쪽에 있는 걸 다 쌓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하면서. 오늘 하루 종일 예를 들어서 아침부터 일어나서 친구들을 만나고 쇼핑도 하고 행복하고 즐거웠고 막 이랬는데 집에 가서 남편하고 5분 동안 싸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모든 괴로움, 불행을 가슴에 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매사 하는 일이 잘 된다 하는 거는 순간적인지 아니면 계속 이어지는 건지, 인간관계가 뜻대로 잘 된다. 정말 이거같이 행복한 건 없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서로 원만하게 원활하게 잘 되고 또 내 말을 잘 들어주고 이것이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자, 스트레스가 없고 편하다. 스트레스는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이 스트레스 없는 종류는 딱 하나밖에 없다 하던데요. 그 뭐가냐? 어디에 있느냐? 무덤에 가면 많이 드러누워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쌓일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문제겠죠. 그다음 고민 없이 일이 잘 이루어진다. 막 그냥 난 뭐가 뜻대로 잘 돼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잘 되는 건지 그 전에 노력이 없었던 건지 노력하면서 괴로워하진 않았던 건지 이런 것도 있겠죠. 여하튼 즐거운 게 고민 없이 잘 이루어진다는 게 있다면 좋겠죠. 어려움, 걱정, 근심 없다. 참 이러면은 글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없지 싶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욕심대로 해결이 잘 된다. 내가 부리면 부리는 대로 이루고자 하면 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더라. 이런 게 될까요? 자, 그 다음에 고통 없고 화낼 일이 없다. 뭐 이렇게 잘 되는데 화낼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는 일이 잘 되다 보니까 심신이 튼튼하고 건강하다. 참 좋은 거죠. 이게 우리가 바라는 건데 쭉 보겠습니다. 괴로움, 슬픔은 남의 일이다. 나는 전혀 없다. 자,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 사람마다 다 과거는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현실 자기가 자유로워진 것이고 또 과거에 슬픈 일이 없었다거나 이래 되는데 과거에 슬픈 일은 누구나 다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따라 달려 있겠죠. 그래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과거는 내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 활기가 넘치고 강건하다. 언제나 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일이 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활발하고 명랑하고 사람이 이제 그 끈기가 있다 보니까 또 뭐 쭉 일들이 잘 되다 보니까 뭐 걱정할 거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강건하고 씩씩한 사람이 되겠죠. 두려움이 없고 늘 당당하다. 뭐 그 말이 그 말 같지만은요 하나씩 어투가 좀 다릅니다. 여러분 두려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예전에 제가 이 강의한 지 아주 오랜 세월이 됐지만요 20년이 다 돼가면서 처음에 제가 이 수행법을 명상수행법을 몰랐을 때는 수백 명 앞에 서면은요 가슴이 방망이로 두들길질 할 때는 정말 이거 멈출 때까지 괴로웠었습니다. 한참 강의를 하다 보면은 그게 없어지는데 지금은 뭐 좀 있으면 1200명을 두고 강의를 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도 체육관에서요. 그런데 이 강사가 체육관에서 강의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좀 한편으로 스트레스입니다. 집중력이 안 켜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런 데서 한 2번 했습니다. 그럴 때도 두렵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200명 한다 해도 두렵지 않고요. 이 이제 TV를 보시는 분이 아마 저는 수천 명이 뭡니까?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두렵지 않게 저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 여깁니다.
자,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다. 미래에 대한 걱정, 지금 잘하면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는 거죠. 그래서 행복하고 즐거운 사유는 이런 건데 쭉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삶의 궁극적 목표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근데 이게 과연 이루어지고 될까요? 이제 의문을 가지는데 저는 된다고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매사 하는 일이 잘 된다, 인간관계 뜻대로 잘 된다, 어째 굉장히 금방진 걸로 뭉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것을 좀 더 이제 좀 부드럽게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수행의 길이다 생각을 합니다. 자, 행복과 불행을 만드는 장소가 있습니다. 과연 그게 어디일까요? 자, 여기에 제가 적나라하게 그냥 내장을 다 드러내 보았습니다. 자, 보실까요? 뇌에 있을까요? 아니면은 가슴에 있을까요? 가슴에 있다면 그 장소가 어디일까요? 그래서 제가 이 현미경을 들고 쏙쏙들이 살펴봤는데 역시 행복과 불행을 만드는 장소는 어디에서 할까? 뇌에서 주관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뇌가 이제 만들어내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은 뇌에서 작용하는 뉴런과 시냅스라는 신경 전달 물질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뇌의 고등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 뇌도 상당한 고등기관인데, 이제 오히려 이 뇌는 이 만들어 뭉쳐 있는 장소의 하등기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뇌의 고등기관이 무엇인가? 마음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뇌의 작용으로 인한 가상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한번 찾아보세요 하면은 찾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 왜? 마음이라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장부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뇌를 지배하고 그 지배한 뇌의 움직임에 의해서 마음이 또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마음의 크기를 볼까요? 자, 여기 마음의 크기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게 전체가 마음의 크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크기가요. 굉장히 크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잠재의식해서 물 밑으로 깔려 있는 거, 그리고 조금 나와 있는 이거 현재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것은 의식은 빙산의 일각이다 하는 게, 빙산에서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큰 빙산. 굉장히 수십 배가 되겠죠. 그죠? 아마 저는 사람의 살아온 형태에 따라서 이거보다 더 크고 깊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현재의식인데 이 잠재의식이란 무엇인가요? 살아오면서 만든 경험과 학습에 의해 자신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잠재의식,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수많은 기억들이 이 무의식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은 안 나타나느냐? 나타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도 모르게 한다는 것이 잠재되어 있는 의식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잘 알아차리면 나도 모르게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나도 모르게라는 말을 그냥 그야말로 나도 모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입에 발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래서 이 수많은 기억들을 이렇게 아래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에, 몸에, 세포에 모두 저장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현재 살면서 행하는 의식적인 심신 활동이 현재 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이걸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 바탕을 두고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잘 정리되어 있고 정지되어 있는가, 참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정리정돈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명상 수행을 잘 하시게 되면은 원하는 건 꺼내고 필요 없는 건 버리고 이런 게 자유자재로 된다고 전 자부를 합니다. 자, 기억의 저장고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자, 기억의 저장고가 자, 이렇게 보면은요. 시각 담당 영역이 있습니다. 이게 기억의 저장고예요. 이 통째로. 뭐죠? 뇌가 되겠습니다. 이 뇌의 후두부에 시각 담당 영역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척두엽이라 그러죠. 자, 측면에, 예, 이런 측면에 왼쪽 측면, 오른쪽 측면에 듣기 담당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손을 귀에 약간 이렇게 갖다 대면요. 그리고 자기가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 어떤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소리가 커지는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귀를 이렇게 들지 않아도 이렇게 하면은요. 탁 울리가 마취가 바로 여기서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색깔로 제가 표를 해놨습니다. 실제로 뇌는 이렇게 울긋불긋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냥 연한 미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위에 요런 게 두정엽인데요. 거기에서 여기 노란 부분이 있습니다. 감각 담당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감각을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의식적으로 넘기는 그런 게 되겠죠. 뭐 먹고 맛보고 뭐 이렇게 그런 게 저장되고 이런 것이죠. 자, 그리고 측두엽 쪽에서 여기 보면 초록색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말하기 담당 영역입니다. 그래서 요 안쪽으로 보면은 편도체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좀 이렇게 그 생각을 하게끔 해주고 지각력을 느끼게 해주는 이제 해마라든지 편도체 이런 게 막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뭐 제대로 말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게 달려 있습니다. 그냥 말하기 담당 영역 듣고 말하고 이런 게 빠르게 이루어지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파란색으로 이루어진 부분은 운동 담당 영역입니다. 신체 감각을 여기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이제 여기에 이제 전두엽이 되겠습니다. 요 전두엽은 생각 담당 영역입니다. 여기 전두엽이 붉은 부분이 좌우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앞쪽으로 올수록 생각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해결하고 이런 걸 다 이렇게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생각이 깊은 사람은 이걸 잘 쓰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마음, 여기서 만들어진 거 6개의 육감이 나옵니다. 자, 보실까요? 여기 보면은 시각, 그죠? 눈 한자입니다. 그죠? 눈으로 봐가지고 여기서 느끼죠. 그리고 듣는다. 한자로 말하면 그 귀자죠. 듣기 담당 영역. 여기 이제 말하는 거. 여기 감각, 귀 냄새 맡고 이러는 거 있죠. 이런 거. 그 다음에 말하기 담당 영역, 입으로 맛보고도 되는데 말하기, 혀로 말을 하죠. 그죠? 그리고 여기 그리고 그리고 몸의 담당 영역. 그리고 의식의 담당 영역입니다. 이게 육감입니다. 이런 것을 딱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어내는 장소, 육감이라는 것은 마음을 만들어내는 재료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보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느끼고 들었기 때문에 또 고민하고 그리고 또 이제 말을 행글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말을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언어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자기의 방식대로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아기들도 말을 할 줄 압니다. 자기의 방식대로 언어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각각의 생각대로 이런 마음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